다섯 번째 발표자입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강명준 그리고 변세경 교수께서 신규자 온보딩 과정 2.0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강명준 사무관, 변세경 사무관입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그 변세경 사무관은 올해 3월에 있었던 1기 과정을 담당하셨고, 저는 10월에 있었던 2기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본 발표 자료는 1기 과정에 대한 내용이지만 현재는 제가 담당자이고 2기 과정까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임자와 현재 담당자가 함께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는 신규자 온보딩 과정 2.0을 기획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첫째, 왜 신규 공무원들은 공직을 떠나고 왜 조직은 신규자들에게 실망하는가? 둘째,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과 공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셋째, 매년 해오던 신규자 교육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입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된 신규자 교육 개선 방안과 실행 과정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별다른 변화 없이 진행해 오던 신규자 교육 과정을 왜 올해 전면 개편하게 되었는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자들은 어려운 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되었지만 막상 들어와 보면 낮은 보수와 복지 수준,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에 실망하게 되고 약 24%가 임용 5년 이내에 공직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자 개인의 성장과 공직 적응,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신규자 온보딩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신규자 교육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반성해 보았습니다. 그간 우리원의 신규자 교육은 명확하지 않은 교육 목표, 부적합한 교육 시기, 교육 대상의 혼재, 편의적 과정 설계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 결과 24년도 2기 과정의 종합 만족도가 70.4%에 그치는 충격적인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신규자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먼저 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재설정하였습니다. 신규자들을 인사처 및 우리원의 인재상에 걸맞는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국토교통 전문 인력 양성, 신규자 조직 적응 지원, 공직가치 내재화를 교육의 3대 목표로 설정하였고 그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 분석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자 온보딩 과정 2.0에서는 환경, 사례, 조직, 기존 과정, 학습자 분석 등 총 5단계의 요구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환경 분석입니다. 우리는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 저하,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수평적 소통 및 참여 문화 확산 등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신규자들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공직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트렌드인 챗GPT 같은 AI 학습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례 분석입니다. 타 부처 및 민간 기업의 교육 사례를 분석해 보니 조직 문화 공유, 프로젝트 기반 학습, 코칭과 피드백 중심, 그리고 정서적 안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에 참여하고 협업하며 성찰하는 구조로서 우리 조직에 맞게 해석하고 온보딩 모델로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요구 분석입니다. 본부 및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자, 팀장급 등을 대상으로 공문 및 이메일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실무 역량 및 부처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 협업 자세 미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보고서 작성 같은 기초 행정 역량은 물론 상황 대응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도 동시에 길러야 했습니다. 네 번째, 기존 가족 분석입니다. 교육 시기 부적절 및 직급별 혼재로 교육에 대한 이해도 차이 및 만족도 저하로 교육 효과가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시기를 조정하고 교육 대상의 명확한 타겟팅, 유기적인 교과목 배치 등 기존 과정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분석입니다. 교육생 대부분이 20, 30대로서 디지털 친화적이고 자기 표현이 활발하며 수평적 소통을 선호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첫 사회 진출자인 만큼 실무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 실습 등 참여형 수업과 자기개발 지원을 병행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5단계의 요구 분석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공직 가치의 재내재화, AI 도구 활용, 실무력 역량 배양, 참여형 수업과 유대감 형성이 모두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은 기존의 선배치 후 교육의 관행을 깨야 한다는 판단하에 본부 인사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육 일정을 우선 설정하고 신규자 임용 및 부서 배치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왜 이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교육의 목적과 교육생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인식 중심으로 교육 목적을 설정하였고 교육생을 교육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적극적 참여자 및 변화의 주체로 전환하는 것에 교육 설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성과 기반 설계라는 전략을 주차별 모듈의 적용, 전 과정이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기존 교육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7급을, 하반기에는 9급을 교육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선교육, 후보직 및 교육 결과의 인사 반영이라는 원칙하에 신규자들이 국토부 배치 후 바로 교육을 받고 이후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원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신규자 온보딩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기획력과 실행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디자인 띵킹 기반 문제 중심 학습 구조를 도입하였습니다. 국토부 소관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토의를 통해 정책의 실패 및 성공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서적 퍼실리테이션과 관계 기반 설계,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외 공직가치 내면화, 직무 역량 강화, 실천적 과제 수행 등으로 카테고리화된 교육 구성, 단계별 참여형 학습 설계, 몰입, 확장, 수렴의 3단계 교육 흐름에 기반한 주차별 커리큘럼 등에 중점을 두고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별 과정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자기인식과 공직가치 내면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디스크 기반의 자기성찰과 국토부 조직에 대한 이해로 공직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자각과 정책 감수성을 강화하는 한편 악성 민원 대응 전략, 건강한 공직 생활을 위한 마음 챙김 등을 1주차에 배치하였습니다. 2주차 과정은 정책 이해 및 문제 해결력 체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디자인 싱킹 기법을 통해 국토부 현안 문제를 도출하고 창의적 해결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별 토의, 보고서 작성 체험을 통해 정책을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외 봉사활동을 통한 공직가치 체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교육, 공직 필수 과목 등을 2주차에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인 3주차 과정은 정책 실행 역량 점검 및 실무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설계하였습니다.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실행 역량과 논리적 설득력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학습 내용을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실무 과목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인 신규자들의 안정적 경제생활 설계, 정서적 안정 및 문화적 감수성 함양 등을 위한 교과목을
3주차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설계는 반응 수준 평가, 학습 수준 평가, 행동 수준 평가, 결과 수준 평가 등 4가지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각각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별로 학습자의 특성 및 이해도를 고려하여 교과별로 강의안을 구성하도록 사전 정보 제공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슬라이도, 퀴즈앤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참여형 콘텐츠가 주요 구성 요소가 되는 강의안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성과 관리형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육원의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배려심 많은 사무관을 대상으로 분인별로 멘토를 지정하고 교육과정 내내 집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신규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조직 유대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현장 중심의 실습 시나리오 및 성찰 시트 작성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정책 현장 방문, 디자인 싱킹 수업, 조별 프로젝트 등의 주요 활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습 시나리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정책 현장 방문 후에는 교육생들이 느낀 점, 업무의 전이 가능성, 개선 사항 등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 시트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강사의 역량을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 경험 공유자, 퍼실리테이터로서 재정의하였습니다. 강사들에게 교육 전 사전 안내문과 함께 교육 목표, 교육생 구성, 운영 방향 등을 담은 강사 안내 자료 등을 제공하여 강의안 조정과 학습자 맞춤형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과정장은 전 과정에 입회하여 모니터링 및 중간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수업의 품질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운영자 체크리스트 개발입니다. 교육과장, 과정장, 운영지원팀이 상호 보완 협업하여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사전 준비, 운영, 사후관리 3단계로 구성되어 교육 초보자도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 관리 도구이며 향후 유사한 과정 운영 시에도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양식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는 참여 중심형 수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공직가치 주제로 한 역할극 중심의 분임 토의에서 벗어나 국토부 현안 과제 발굴과 창의적 해결 방안 도출의 분임 활동으로서 디자인 싱킹 교수법을 새롭게 시도했습니다. 퀴즈 앤든 디지털 도구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였고 과정장 또한 정서적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신규자들의 공동체 소속감 형성을 유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운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다면 It's on and let's go Welcome to the 네, 교육 운영은 사전 준비 단계, 교육 실행 단계, 사후 환류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기획, 실행, 환류 등 일관된 표준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안정적인 교육 품질을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교육 운영을 위해서 모든 교재는 PDF 파일로 만들어 사전에 우리원 홈피에 업로드하였고 강의 시에는 퀴즈앤 및 오픈 채팅방 등 다양한 디지털 학습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학습 평가도 필기나 OMR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 도구인 구름이 비즈를 사용하여 시험 종료와 동시에 채점 및 순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였습니다.
매일 교육이 끝나면 각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좋았다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나빴다면 어떤 부분이 나빴는지 일일이 확인하여 다음 과정 진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종료 후 교육생들이 소속기관으로 복귀했을 때 교육생 본인 및 직장 상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교육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직무에 잘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차기 과정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과정에서도 분임 발표를 진행하였지만 부처 현황과 무관한 주제를 일률적으로 부여하였고 상황극 연출 등 정책 기획 실습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반면 올해 과정에서는 국토부의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과제로 자체 선정토록 하였고 디자인 싱킹 수업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감수성, 논리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분임별 발표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이전 과정에서는 도내 관광 명소 탐방 등 힐링형 현장 학습 위주로 구성되었던 반면 올해 과정에서는 제주도 소재 국토부 소속 3개 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책 실패 사례도 직접 확인함으로써 정책 기획과 운영 현실과의 괴리를 실감하고 국토부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과정의 특징은 멘토링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원 소속 사무관 4명을 각 분임조별 멘토로 지정하여 공직생활 관련 조언, 각종 질문 답변, 애로사항 대화 등 수시로 소통하였고 각 분임별 발표 자료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조직 적응력 향상 및 공직가치 내재화 등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평가 부분입니다. 그 결과 종합만족도는 전년도 70.4점 대비 무려 26.3점이나 상승한 96.7점으로 강사 만족도 또한 96.8점으로 전년 대비 6점 상승하였습니다. 교육 성취도 평가는 필수 5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과 정책 현안에 대한 분임 발표를 종합평가했습니다. 현업 적용도 평가에서는 과정 종료 1개월 후 교육생 및 상사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이 실질적 성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고 현업 연계성 강화 및 교육 목표 재설정에 활용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 효과 부분입니다. 본 과정의 교육 효과를 수요자, 교육, 조직, 파급 등 4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실무 적응에 대한 자신감 향상, 교육 측면에서는 교육 내용의 적합성 및 현장 연계성 강화, 조직 측면에서는 조직 내 유대 강화, 파급 측면에서는 신규자 교육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는 평생에 한 번의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자 교육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과정의 성공은 단지 설계와 강의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인재개발은 원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 교육과 직원들의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직교육, 더 따뜻한 공직 접근을 위한 고민과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자 온보딩 과정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또 하나의 증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 실무 역량 향상 그리고 현장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신규자 온보딩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셨던 온보딩 교육을 이제 체계적인 요구 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으로 이렇게 완전 트랜스포메이션 시켰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감사히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디자인 싱킹 기법을 통해서 국토부 현안 문제를 도출을 하고 이제 창의적 해결안 설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교육 결과들을 교육생들이 뭐 도출을 했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지 는 모르겠으나 혹시 해당 부서와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셨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뭔가 평가를 할 때 현업에서 오셔서 뭐 평가를 하셨다거나 뭔가 현업과의 어떤 그런 긴밀한 연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자들에게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우리 국토부 현안 과제를 도출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날 것의 생각,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자니까 너희들이 그냥 판단해가지고 한번 짜봐라는 안과 그럼 실제로 우리 국토부에 도움되는 안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날 것의 생각을 한번 받아보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출한 결과는 본부의 담당자들이 각과에 전달은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평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은 원장님하고 그다음 과장님들 그리고 주니어 보드라고 또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평가위원회 돼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인별로 이렇게 멘토를 지정을 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그룹 멘토링을 실행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내부적으로 이제 멘토링은 그 멘토의 선발이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멘토의 선발 기준이 혹시 내부적으로 따로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저희가 사무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금 사교성이 있고 배려심 많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했습니다. 또 그리고 본부나 소속기관 두루두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주로 좀 선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사에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이렇게 역할을 재정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이제 강조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선언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강사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이제 전환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뭔가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싱킹 과정에서는 이게 아무리 교육생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 강사를 붙여가지고 그분도 하고 저 또한 매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교육생들의 반응을 일일이 살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기존에는 선교육 후보직이었다고 하셨죠? 아니죠. 선보직 네. 후교육으로 하셨는데 네. 새로이 선교육 후보직으로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육은 학습자가 사실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내가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기 마련인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먼저 기존에 했을 때 저는 신규자 때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창 근무를 하고 있는 6개월쯤 됐을 때 교육 오라고 통보 왔는데 저희 담당 계장님께서 너 이미 다 배웠는데 거기 가서 뭘 배울 것이냐. 이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신규자들도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다가 와서 저희한테 신규자 교육을 받다 보면 거의 아는 게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신규자들이 오면 처음부터 받아야 할 공직 기초라든지 직무 영향 이런 것들이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와가지고 이 과정을 딱 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신규자들이 느꼈다고 제가 나중에 면담에서 느꼈던 게 보고서 작성하는 게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원페이퍼라는 개념을 모르고 공직생활 한 6개월 이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한 3시간 정도만 보고서라는 개념이 뭔가를 설명했던 데 비해서 이번에는 피드백까지 다 해주는 걸로 하고 또 실제로 현장 학습이나 저희들이 정책 연계 이런 걸 하고 난 뒤에는 제가 그때 계획 보고 결과 보고를 벽에다 붙여가지고 신규자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한번 실전도 해줬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강명준 변세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